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감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이따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 첫 경기 디트 대 샬럿인데 지금 디트로이트가 커닝햄이 직전 경기에 빠졌었는데요. 그날 이제 비질리가 3점을 9개나 꽂았습니다. 그래갖고 무난하게 또 뭐 가지고 오고 이랬었는데, 샬럿을 라멜로가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직전 이제 샌안토니오 상대로 이겼습니다. 점수도 꽤나 났었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디트로이트는 제가 3점의 빈도가 조금 줄었다, 그리고 리머텍의 이런 시도를 늘려가지고 자유투 삥뜯기라든지 전반적인 템포가 빨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점수도 꽤 많이 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지금 122.8점이 나오고 있죠. 5경기 동안. 그리고 페이스가 5등으로 찍혀요.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에는. 그래서 이런 변화된 부분들이 디트로이트가 빠른 게임을 하는 좀 오버팀의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샬럿은 이제 라멜로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미치치가 많이 뛰었었고, 이제 미치치는 팀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라멜로가 없을 때는 미치치가 주로 포인트 가드를 봤죠. 트레메는 시즌 아웃이 됐고, 자, 미치치가 선발일 때는 1승 16패였었는데 나머지 때 라멜로가 선발일 때는 12승 20패 정도로 확연한 이런 승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지금 샬럿의 상태를 보면은 오늘 보니까 마크 윌리엄스가 빠꾸가 됐더라고요. 원래도 이제 부상이 많은 선수여가지고 샬럿이 이 친구의 메디컬 리포트를 막 숨겼다 그래갖고 레이커스 이적이 무효가 됐어요. 뭐 대신에 뭐 너키치를 받아왔지만 캐셔너블이고 오콕이나 조시 그린 같은 이런 윙자운들도 아웃이어서 샬럿이 지금 라멜로는 있는 건 좋은데 다소간의 전력이 100%는 아닌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여태까지 샬럿이 홈에서 9연전을 했는데 2승 7패였고, 지금 이제 또 이제 앞으로는 로드 트립을 떠나거든요. 원정 경기만 계속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뭐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오늘 뭐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이 뛸 수 있고 샬럿의 라멜로를 봐야 되는데, 자, 라멜로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를 한번 보면은, 자, 라멜로가 있을 때 마이너스 2.98이에요. 생각보다 뭐 잘 나가진 않습니다. 샬럿이 워낙에 약팀이어가지고. 근데 뭐 얘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 7.03, 그러니까 한 4점가량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눈에 들어온 건 언더오버 차이. 라멜로가 없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212점가량이 나는데, 라멜로가 있을 때는 한 233.5점, 이 정도로 한 20점 정도의 언더오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좀 추정적인 수치고, 저는 매번 이런 거는 이 친구가 결장했을 때와 이제 뛴 경기 그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라멜로가 있을 때는 평균적으로 110.4점에 113.7, 라멜로가 없을 때는 100.9점에다가 실점 109.6, 이런 식으로 라멜로가 없어지면은 득점이 9.5점이 빠지고 실점은 4.1점 하나 좋아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라멜로가 오늘처럼 없다가 있으면은 5.4점가량 플러스가 되고, 라멜로가 없을 때보다 13.6점가량 오버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기준점이 224.5인데 라멜로가 있는 경기에서는 평균적으로 224.1점의 득점을 올렸던 샬럿입니다. 라멜로가 없을 때보다는 언더오버가 확연하게 13.6점이나 점수가 많이 나는 쪽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요즘처럼 디트가 좀 템포가 빨라진 시점, 좀 점수도 많이 주고받는 경기당 거의 뭐 한 240점 가까이 나니까, 그런 시점이라면 아무래도 이 경기는 라멜로가 있으면 그냥 오버보는 게 편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핸디값은 되게 도전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아까 디트로이트의 요즘 강점이 리머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샬럿이 이게 뭐 닉 리차즈도 팔고 마크 윌리엄스까지 팔려고 했던 게, 사실 무사 디아바테가 꽤나 쏠쏠하거든요. 요즘에 디아바테가 제가 이전에도 뭐 결장 좀 있다가 좀 주전급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라든지 블락 같은 것도 수치가 좋았었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도 경기를 꽤 뛰고 있습니다. 중간 부상이 좀 있었었고 못 나오다가 최근에는 출전 시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24분 동안 리바운드 뭐 10개 정도, 오펜이 4개예요 비중이. 4대 6 정도의 오펜시브 리바운드 비중이라든지, 대신에 뭐 블락 같은 건 눈에 안 띄어. 그래서 경기당 한 9.1점에다가 10리바운드, 거의 뭐 더블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제 센터가 없으면은 아마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받을 거예요. 타지 깁슨이랑 시간을 좀 나눌 것 같긴 한데, 글쎄 뭐 디아바테도 저는 뭐 될성부를 떡잎이지 아직까지는 꽃잎까지 피우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디트로이트의 이런 리머텍을 막아내기에는 다소간에 좀 모자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어가지고 잘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큰 기대치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9.5, 굉장히 높은 기준점이에요. 사실 선택하기는 빡센데, 그래도 샬럿보다는 홈팀인 디트를 봐야 되는 그런 경기처럼 보입니다. 샬럿도 뭐 라멜러가 오긴 왔지만 올 시즌에 홈 성적보다는 원정 성적이 더 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샬럿한테 막 큰 기대감은 없는 경기처럼 보여요. 자,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일단은 쿤보가 없는 거,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오늘 엔비드가 지금 퀘셔너블입니다. 엔비드가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었고 직전 경기는 뛰었었는데 그 다음 경기는 결장을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얼핏 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는 오늘 만약에 엔비드가 출전을 할 수 있으면은 거의 뭐 결장 상황이 없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필라델피아가 이 생각보다 직전 디트로이트전에 엔비드가 뛰었는데도 되게 경기가 좀 별로였었어. 저는 좀 많이 밀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드가 이 친구가 딱 복귀를 했을 때 첫 경기 때는 트리플 더블도 하고 나쁘지 않았는데, 글쎄요, 직전 디트한테는 워낙에 초반에 쓸리기도 하고 디트로이트가 그냥 일찌감치 이 경기를 전반전에 거의 뭐 80점 가까이 찍으면서 너무 앞서 나가는데, 필라델피아가 사실 이거는 뭐 디트가 엄청 터진 것도 있지만은 필라델피아의 내용도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거 엔비드 꼬라지 보고 있으면은 이 경기도 필라가 좀 추격을 했는데 그냥 할아버지처럼 뛰거든. 엔비드는 지금 확실히 몸이 정상이 아닌 게 보여요. 사실 엔비드가 지금 있는 게 그렇게까지 필라한테 엄청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맥시 중심으로 갔을 때가 제일 베스트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맥시, 조지, 엔비드가 전부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벤치에서도 요즘에 좋은 저스틴 에드워즈라든지 뭐 카운실 이런 애들이 전부 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뎁스 자체는 필라델피아가 나은데 오늘 미러키는 쿤보가 없죠. 자, 요즘에 이런 미러키의 꼬라지 보면은 지금 둘 다 필라델피아나 미러키가 최근에 6경기 1승 5패, 필라델피아 잘 나가다가 최근 5경기 1승 4패거든요. 뭐 이제 4패 중에는 보스턴이나 덴버 상대로 잘 싸우고도 진 경기가 있지만은, 요즘에 마이애미나 디트한테 졌던 거 보면은 필라델피아도 이제는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자, 일단 쿤보가 없는데도 필라델피아 프레인인 거, 이런 거는 기분은 좋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엔비드가 있는 게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지가 못하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 상대전적 상으로 미러키 대 필라델피아가 맞대결을 미러키가 6연승 중이거든요. 필라델피아가 6연패야. 근데 그 중에 최근 4번을 엔비드가 전부 못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자, 엔비드는 최근 맞대결 4경기를 모두 결장을 했었고, 기록상으로 24, 28, 31, 32. 그냥 얘가 나왔을 때는 미러키 상대로도 꽤나 점수를 많이 기록을 한 거예요. 야투 같은 게 별로여도 뭐 이런 압도적인 자유투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꽤나 잘 싸워왔었는데, 글쎄 일단 엔비드는 미러키 상대로 그리 약하지는 않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쿤보입니다. 쿤보는 필라델피아 상대로 굉장히 강한 축에 속해요. 일단 득점부터가 34, 25, 32, 30 뭐 이렇게 쭈루루 뽑아주고 있고, 최근에 4경기 동안 이때는 전부 필라델피아 엔비드가 없었는데 그때마다 쿤보가 야투율이 76%, 72%, 75%, 58%, 그 자유투 뺑뜯기도 어마어마하게 해내고, 미러키는 그냥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없을 때 그냥 리머텍을 아주 잘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런 쿤보가 없다. 그게 제일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 미러키가 쿤보가 없는 형태인데 올 시즌에 쿤보가 결정 경기가 꽤 되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사실 득실 같은 거 보니까 오히려 쿤보가 없었을 때 수비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쿤보가 없는 게 그냥 마이너스 2.2, 생각보다 티는 많이 안 나. 근데 언더로 많이 가는 게 보이거든요. 쿤보가 없는 경기가 11.2점이나 언더로 갔다, 이런 게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는 언더로 보는 게 사실은 마음은 좀 편할 것 같아. 근데 이게 문제가, 필라델피아는 요즘에 경기당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점수가 235점이 넘게 나고 있거든요. 사실 올 시즌 전체를 보면 필라델피아는 확연한 언더 팀이에요. 상대를 못 던지게 하고 본인들도 좀 신중한 공격 기회를 가지고 그런 팀인데, 기록상으로는 요즘의 필라델피아는 사실 언더 보기에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다. 그리고 미러키도 얘네들이 많은 시도를 하는 팀은 아닌데 최근에 기록들을 보면 수비가 그냥 무너져 있어. 공격은 좋아졌었는데 요즘에 수비가 안 돼가지고, 미러키도 많은 6경기 동안 1승 5패인 게 이게 수비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경기는 뭐를 선택해도 어려워. 기록상으로는 뭐 언더도 기준점이 좀 낮은 편이고, 필라델피아의 프렌, 물론 쿤보가 없는 건 기분은 좋은데 엔비드가 있는 게 경기력이 눈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가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쿤보가 없고, 미러키가 이제 쿠즈마를 데리고 왔는데 쿠즈마도 사실 오락가락하죠. 포르티스 뭐 잘할 땐 잘하지만 못하는 애는 또 한없이 못하고, 필라델피아의 저는 2.5 프렌이라든지 뭐 언더 이런 게 땡기긴 하는데 이거는 필라델피아에 대한 의심이 많아요. 또 이제 미러키가 홈이기도 하고, 쿤보가 없을 때 생각보다 그냥 드러나는 게 언더 게임밖에 없더라. 언더를 보기는 보지만은 이것도 요즘에 얘네들의 템포로 생각하면 언더도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휴스턴 대 토론토 경기가 있는데요. 자, 일단 휴스턴이 백투백입니다. 얘네들이 백투백 때 4승 6패였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6연패입니다. 6연패. 참 휴스턴답지가 않은데 휴스턴도 요상하게 요즘에 좀 안 좋아요. 여기에는 이제 또 벤블릿이 없는 점들. 저는 이제 벤블릿이 올 시즌에 뭐 야투 같은 거는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휴스턴이 제일런 그린, 아멘 탐슨, 뭐 에런 할러데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볼을 쥐고서 뭐 핸들링을 할 때 사실 거기서 유의미한 장면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어제도 휴스턴이 댈러스 상대로 초반에 엄청 쳐맞았었고, 그냥 앤서니 데이비스가 엄청 프라임 갈매기 모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격을 할 때는 비교적 이제 쉬웠던 센군 투 아멘 탐슨, 이런 그 라페스 이런 것들로 공략을 많이 했었던 거였고, 그래갖고 추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뒷심이 부족했었죠. 휴스턴도.
그래서 어제 또 패배를 했고 6연패까지 갔습니다. 이제 뭐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원정 경기가 많았었고 그 6연패 중에 5번이 원정이었었거든요. 막 브루클린한테까지 막 지고 이래가지고 진짜 개판이었었는데 그래도 지금 토론토를 만나는 거는 꽤 기분이 좋아요. 토론토도 요즘에 5경기 동안 1승 4패 막 상대가 막 클파, 뉴욕, 맨피, 오클 되게 어렵기는 했는데 어쨌든 일정이 어려운 거를 뭐 그렇게 하더라도 토론토도 많이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휴스턴은 간만에 좀 이제 할만한 상대를 만난다 이런 거는 있는데 일단 휴스턴이 백투백인 게 약간은 거슬립니다. 백투백 이제 4승 6패로 썩 좋지는 못했었다. 백투백 때 점수가 좀 안 났던 것들 이때 뭐 뉴욕한테 하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 97대 99 언더게임이죠. 이때 진짜 못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마무리가 개판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한테도 100대 90 이거 진짜 똥게임이었었죠. 막 세크같이 이때는 세크가 엄청 뛰어다닐 때거든요. 그리고 휴스턴도 화력에서는 안 밀리던 그런 시기인데 이때는 개 오바 게임이 났었습니다. 미네소타나 해가지고 112대 113 제 기억으로는 이거 오바거든요. 어쨌든 되게 타이트한 게임 끝에 패배를 했었었고 샬럿이랑 114대 101 아마 이때는 언더게임이긴 했을 거예요. 제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전에는 이제 좀 백투백 기록이 무의미하긴 한데 필라델피아 상대로 122대 115 오바 게임의 승리, 포틀한테 98대 104 패배 매우 실망스러운 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러키한테 100대 101 언더게임 패배 어려운 팀 상대로 워싱턴이랑 107대 92 언더게임 끝에 승리 샌안토니오한테 106대 109 시즌 초반에 패배 언더게임 그러니까 꾸준하게 보이는 건 없지만 휴스턴 게임은 백투백에 생각보다 강하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언더게임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토론토는 제가 얘네들이 좀 잘 나가던 시기 요즘에 토론토가 나름대로 잘 나갔었거든. 이제 최근 5경기는 1승 4패로 안 좋지만은 그 전에 한 이제 7경기 동안 6승 1패로 많이 살아났었어요. 그리고 좋은 성적의 배경에는 얘네들이 좀 언더게임을 많이 하는 게 있었다. 뭐 반지 중심으로 가능하면은 좀 정돈된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길쭉이 라인업 그리고 3점의 빈도를 줄이고 인사이드를 많이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뭐 오클이나 멤피스 이런 팀들한테 얘네들답지 않게 3점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3점이 뭐 안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저는 토론토 같은 팀은 3점을 쓰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껴요. 올 시즌 3점 성공률도 그냥 21등이고 이렇게 하위권이어가지고 그냥 가능하면 확률 높은 공격, 자유투 삥뜯기 이런 것들을 유도해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토론토가 최근에는 본인들의 스타일을 많이 못 살리고 있다. 그런 게 좀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가장 좀 좋았던 성적의 배경에는 서로가 야투 시도를 많이 안 주고받는 거. 토론토도 적게 시도하고 상대팀도 최대한 이제 공격을 늦춰가지고 똥게임을 유도를 한다. 그런 거였었는데 최근에는 뭐 오클이나 맨피, 뉴욕 이런 팀들 만나다 보니까 실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힙니다. 그래갖고 요즘에는 최근 5경기만 딱 봤을 때는 토론토의 장점이 안 드러나고 있는데 이 팀 둘이 붙으면은 그래도 끈적끈적하게 붙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글쎄 너무 둘 다 못하고 있어갖고 이런 것들을 좀 대입하기가 어렵긴 한데 올 시즌 내내 보여준 걸로는 서로 저는 똥게임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224.5 기준으로 저는 언더 생각 중이고 이게 지금 오늘 보면은 토론토에 이제 잉그램을 영입을 했지만은 여러 벤치 자원들 많이 내보냈고 보시다시피 퍼들이랑 바렛이 결장합니다. 그래서 토론토가 얘네 둘이 빠지는 경우 자 여기 보시면 야코 퍼들이랑 RJ 바렛 얘네들이 뛰는 경우와 안 뛰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올 시즌에 그냥 토론토가 못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뛰든 간에 안 뛰든 간에 둘 다 마이너스이긴 한데요. 퍼들이랑 바렛이 없을 경우 마이너스 12.31로 거의 한 10점가량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좀 공격이나 수비나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거든요. 공격이 한 6.5점 감소에다가 수비도 한 3점가량 감소가 된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냥 오늘은 토론토가 전력이 평소보다 약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제 백투백 휴스턴이 그것들을 공략할 수 있겠냐 그런 걸로 생각해봤을 때는 언더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딱히 이거를 휴스턴이 9.5씩이라는 이런 핸디값을 백투백인데 뭐 사실 토론토가 원정에서 약한 편이긴 한데요. 글쎄 그냥 나는 그렇게까지 휴스턴을 많이 믿지는 않아. 요즘에 하는 꼬라지 보면은 휴스턴이 참 이상한 턴오버들이 엄청 많거든요. 정돈이 안 되어 있다. 저는 이거는 핸디까지는 좀 무섭고 그냥 언더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토론토가 또 이제 퍼들같이 그런 친구가 없고 모그버처럼 뛸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은 템포가 빨라질 만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그렇게까지 손이 가는 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네치아 대 로마. 매번 이제 저는 베네치아가 은근 비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금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뭐 인터 밀란이랑 잘 싸우고 그전에도 뭐 나폴리였나? 하여튼 애들이랑 잘 싸운 게 있었어. 어쨌든 간에 얘네들 최근 성적은 그냥 6경기 동안 3무 3패거든요. 뭐 상위권 팀들 상대는 어쨌든 빡세단 얘기야. 그리고 뭐 질 때도 나폴리나 인터밀란 그리고 우디네스한테도 전부 다 햄무로 졌었는데 얘네들이 올 시즌에 로마 원정도 꽤 잘 치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로마도 회복한 시기여가지고 사실 베네치아가 승점을 벌어가는 거를 기대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적 시장에서 로마는 에르모소, 잘렙스키, 르페 이런 애들을 보내고 골리니, 렌쉬,
구르나 에두트, 살라에디 이렇게 좀 수비 쪽을 보강을 했는데 어쨌든 잉여 자원들을 내보내고 로테의 폭을 넓힌 거라 가지고 얘네들이 또 이제 주중에 유로파 플레이오프가 있거든요. 딱 이런 경기에 좀 선수를 섞을만한 것 같아. 그렇다면은 손발이라든지 전력이 좀 불투명한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로마가. 그리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그렇게 올려칠 만한 팀은 아니긴 한데 이게 로마의 단점이 뭐냐면은 자 이게 화면에 나온 게 로마의 올 시즌 원정 성적이거든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올 시즌 시작이고 쭉 보면 로마가 원정에서 올 시즌 1승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뭐 유로파도 껴있고 막 이런데 코파도 껴있고 이런데 로마는 원정에서 굉장히 약팀이에요. 이게 홈에서는 지금 8경기 동안 7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경기 때 나폴리랑 비겼었는데 원정에서는 올 시즌 1승 8무 7패 역대급 행보로 보이거든요. 얘네는 작년에도 홈발이 대단했었는데 원정이 조금 약했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졌습니다. 원정이 더욱 안 좋다 이런 거고 그래서 베네치아 원정 역시 로마의 낙승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한 대로 좀 전력 같은 것들이 오늘 라인업이 좀 이상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번 시즌 원정 첫 승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우디네스한테 2대1로 이겼었는데 이때도 그 이제 페널티킥 2개로 얻은 역전승이었었거든요. 솔직히 좀 두 번째 거는 억울한 느낌도 우디네스가 있었던 거고 저는 이거는 베네치아가 강등권이어도 로마의 이런 압도적인 원정 개짓거리 이런 게 눈에 띄는 시즌이어서 저는 베네치아 프렌이나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로마를 그렇게 편하게는 안 볼게요. 오늘 로마는 라인업도 조금 이제 어설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안 나왔지만은. 자, 다음 칼리아리 대 파르마 경기. 강등권이랑 딱 이제 강등권 위팀 간의 경기입니다. 16등, 18등 간의 경기인데 자, 올 시즌 맞대결도 얼마 전이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칼리아리가 공격 작업에서는 이제 크로스로 뭐 한 골을 이제 또 뽑기도 하고 두 골 다 간지골이었었거든. 근데 파르마가 이제 역습으로 박스 안에서 좋은 돌파에 이은 뭐 이지 찬스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은 얻어 걸린 PK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칼리아리가 3대2로 이겼었는데 칼리아리의 홈발을 생각하면은 뭐 더 좋은 경기를 할 것도 보여요. 파르마가 최근에 이제 얘네들이 성적이 안 좋습니다. 9경기 동안 1승 2무 6패 9득점 27점 이런 상황에다가 또 결장을 보면은 파르마가 물론 여기에 얘네들이 다 빠질 가능성은 뭐 애매하지만은 현재는 이제 뭐 데니스맨, 미하엘라, 루마니아 듀라, 헤르나니 이렇게 결장 변수도 꽤 있는 편이거든요. 칼리아리, 파르마 둘 다 뭐 약팀이지만은 저는 플레이 스타일상 오바도 생각해보면 지금 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칼리아리의 승이나 오바를 생각 중인데 사실 뭐 맛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라치오 대 몬자. 자, 지금 사실 이제 아무렴 라치오가 이제 많이 흔들립니다. 얼마 전에 칼리아리를 이긴 적이 있지만은 피렌체한테도 지고 유로파 이건 뭐 근데 전승이었으니까 사실 뭐 저도 상관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라치오가 요즘에 좀 흔들린다고 해도 이거는 몬자가 그냥 독보적인 꼴찌거든요. 지금 원정이기도 하고 얘네들 애들도 되게 많이 팔았어요. 사실 이번 시즌 전에 감독까지 팔라디노 감독이 피오렌티나로 떠나고 콜파니를 데려왔죠. 그리고 이 디그레고리오 유벤투스로 팔았고 얘네들을 내보내더니만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만 워렌 본도, 다니엘 말디니, 파블로 마리, 주리치 얘네들이 전부 주전급인데 얘네들을 다 팔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뭐 시즌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몬자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결장 상황을 보면은 저는 매번 페시나 갈리아르디니가 이제 작년에는 몬자가 중위권 치고는 중원이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얘네는 근데 부상으로 거의 못 뛰고 있고 오늘은 주전 골키퍼 투라티 골키퍼도 못 나와요. 그리고 칼디로라 담브로시오 얘네들도 센터백에서 주전급인데 못 나오고 카프라리나 아파 아프로도 세리아에선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애들입니다. 비린델리 옛날 유벤투스 윙백 비린델리 아들인데 얘도 사실 뭐 주전급 자원인데 지금 몬자가 결장도 많고 애들도 많이 팔았어요. 나는 몬자가 돈이 궁한 건 아닐 텐데 얘네가 이제 그 베를루스코니 그라인 쪽에 이제 구단이거든요. 돈이 궁한 건 아닐 텐데 난 이유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 몬자는 전력이 굉장히 다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치오는 얘네들이 그 유로파도 16강 직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이후로 일주일 동안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치오는 라인업 변수가 크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 결장 상황도 그렇게 막 심각한 편들은 아니에요. 전부 다 주전은 아닌 애들이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저는 라치오의 큰 우세를 볼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몬자가 안 좋게 보여가지고 라치오를 좋게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레체 대 볼로냐. 자, 레체가 조금 회복세기는 해요. 그래도 요즘에 좀 이기고 있습니다. 엠폴리나 파르마 같이 좀 하위권 팀들 많이 이기고 칼리아리한테 찢겨 인터밀란한테 찢겨 이런 적은 있지만은 어쨌든 회복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볼로냐가 회복세는 사실 더 확연해. 보시다시피 요즘에 볼로냐 막 챔스에서도 첫 승 거두고 되게 좋습니다. 한참 이제 안 좋다가 그런 구간들이 좀 지났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더 위급 레벨에서 챔스에서도 좋은 경기들을 해왔고, 글쎄 뭐 볼로냐가 이번에도 여러 로테급 선수들을 영입을 많이 해줘가지고 뎁스를 채우기도 하고, 최근에 15경기 동안 이 경기 이후로 여기부터 해가지고 15경기 8승 6무 1패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중에 근데 원정에서는 5무라 가지고 약간 무승부 각도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뭐 나는 요즘 모양새로는 볼로냐는 승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기록으로는 무승부도 나쁘지는 않고요. 근데 이것도 레체가 사실 뭐 크리스토비치 같은 애들, 얘네들이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크리스토비치가 이때도 잘했었고, 그 전에도 아마 한 2골씩 넣고 이렇게 좋은 경기들을 해왔어가지고 그냥 욕심 안 부리는 게 나은 경기예요. 저는 그냥 고배당 쪽으로 볼로냐의 우세를 조금 더 보고, 아까 말했다시피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볼로냐의 햄무나 무승부 이쪽으로 기대해보는 게 나은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나폴리 대 우디네세 경기. 자, 나폴리는 이제 직전 경기 때 로마한테 극장 무승부를 내줘가지고 아쉬웠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나폴리가 리그 1위입니다. 밑에서 인터밀란이 추격해오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창 잘 나가다가 한번 삐끗한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후반에 경기력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로마 상대로는. 그때 뭐 워낙에 로마가 잘 싸운 게임이긴 했었었고, 지금 이제 직전 경기 때 인터밀란이 피오렌티나한테 자빠진 상황이거든요. 나폴리는 승점 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야. 또 홈이기도 하죠. 이제 홈에서의 7연승이 깨진 건 아쉽지만은 올 시즌 홈에서는 10승 2패. 그 이제 진거도 라치오나 아탈란타 이 정도 되는 급 팀들한테 패배라면은 저는 우디네세는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맞대결도 하나 보이는데, 자, 맞대결상으로 쭉 보시면 일단 나폴리가 많이 이긴 게 보이죠. 나폴리가 굉장히 우디네세 상대로 잘 싸워왔습니다. 우디네세는 꾸준하게 세리에에 살아남은 팀들이고, 2016년 이때 우디네세가 홈에서 한번 나폴리를 잡은 이후로는 15승 1무, 홈에서는 연승 중입니다. 홈에서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이것도 뭐 승부차기니까 그냥 칠게요. 그 이제 옛날에 2011년 이때는 알렉시스 산체스가 우디네스에 있을 때거든. 네, 홈에서는 굉장히 강했었다. 15승 1무 12연승 중으로 우디네스한테 홈에서 굉장히 강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뭐 또 이제 나폴리는 다른 팀들이 막 챔스나 유로파 뭐 플레이오프 고민하고 이럴 때 리그에만 100% 쏟을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그런 점도 안정감이 드는 요소다. 그래서 저는 나폴리 사이드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비야 대 바르시아인데, 새해 들어 바르셀로나가 질주 중이에요. 이제 중간에 개 언더팀 헤타페랑 한번 비긴다든지, 아탈란타의 챔스에서의 저항 이런 것들을 못 부리쳤다든지, 2무 승부는 있지만은 그 외 8승은 훌륭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뭐 슈퍼컵에서 레알을 개팬 거라든지, 뭐 발렌시아 베티스를 엄청난 점수로 요리한 거라든지, 벤피카한테 챔스 원정 대역전승, 인상적인 경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비야도 전반기 막바지부터 슬금슬금 살아나긴 했지만은 지금은 뭐 바르셀로나가 워낙에 좋은 시점이고, 직전 경기 때 이제 어제 레알이랑 꼬마가 둘이 붙어가지고 1, 2위 대결이었는데 마드리드 더비가 무승부로 끝났죠. 그래서 지금 승점 상황상으로도 바르셀로나가 추격할 수 있는 라운드예요. 얘네들도 이제 또 챔스 직행이어서 이 경기 끝나고도 다음 경기가 이제 일주일 뒤에 리그 경기여서 오늘 경기에 100%를 쏟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맞대결상으로는, 자, 바르셀로나가 세비야한테 6연승 중이에요. 6연승 중. 근데 이 중에는 뭐 햄무도 3번, 마헨이 3번 이렇게 해서 햄무도 고려는 해야 돼. 근데 사실 이제 올 시즌에는 세비야가 저는 여러 차례 재정난 때문에 어린 선수들을 많이 쓰고 있고 좀 경험이 적은 그런 시점이라면은 바르시아의 분위기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제 뭐 세비야 원정에서는 제가 바르시아가 홈에선 세비야한테 굉장히 강했다 이런 것들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원정에서도 조금 아쉽기는 해. 홈보다는. 그건 맞는데 두 팀이 최전성기일 때도 세비야가 막 유로파에서 계속 잘 나가고, 바르시아는 뭐 MSN란 이런 막 최전성기일 때도 바르시아는 세비야를 담당 일진급으로 갭했었거든요. 그런 게 보여가지고 저는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바르셀로나를 따는 게 맞겠다. 근데 그냥 거슬리는 거는 이것도 세비야가 못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핸슨까지는 짧게라도 고민은 좀 해보심이 맞겠습니다. 저는 바르시아를 좋게 볼게요.